홀로코스트란 말 단어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보통 당했다고 할 때. 근데 제노사이드랑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라팔 렘킨이 1948년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에 넣은 이제 그런 국제법적인 이름이고요. 홀로코스트는 일종의 이스라엘이 나치 히틀러에게 당했던 600만 명의 그 죽음, 그 제노사이드죠. 제노사이드인데 그것을 별칭으로 부르는 게 홀로코스트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거는 이제 번제라는 뜻, 불태워서 제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제물로 바쳐졌다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걸로 쇼아라고 그러죠. 재앙이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아이작 목사님도 자기들이 48년도에 이게 참 재밌는 게 48년도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33년부터 이렇게 당했던 그게 이제 48년도에 이제 유엔 협약이 되고 그 해에 이스라엘은 건국해요. 건국하면서 팔레스타인 학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작 목사님은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것을 나크바라고 써요. 그때 대재앙이었다.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대재앙, 히브리어는 쇼아. 이제 이건데 이거 이제 어쨌든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이제 이게 상용화됐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일종의 이제 예외주의, 특별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당한 거 수준보다 더 높은 거가 아니면 제노사이드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있어요. 홀로코스트라고 하지 말고 거기도 그냥 똑같이 제노사이드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저는 유대인 600만 명 학살당한 거를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쓰는 걸 좀 저는 꺼려해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또 본인들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우리가 죽음을 꼭 당한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 여기 제목이 이제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 그러면 그 세계 안에 결국 우리도 들어가고 선생님도 목회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대상이에요. 하나는 이제 세계 정치권에게 외치는 호소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회에 외치는 거예요. 본인도 목사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작 목사님이 마치 뭐 여기 보면 몇만 배가 더 아프다. 같은 동료들이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들 여기 이제 그 5장에 그걸 다루는데 수많은 유명한 기독교 정치인들, 기독교 목사들, 그다음에 기독교 단체, 미국의 가장 큰 남침내 교회 총회에서 있었던 그런 그 성명서들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누구 하나 팔레스타인 편을 들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4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애도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저도 뭐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친이스라엘적이에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는 성서 이스라엘 역사책을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죠. 1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 성지순례 가는 한국인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많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고 뭐 저희 교회에 계신 분 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대사로 계셨던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현재 네타냐후가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따로 봐야 되는 분리를 거군요. 못 해요. 분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 독일의 역사를 비난하지 않지만 나치 히틀러의 독일은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캄보디아 역사를 비판할 수 없지만 폴포트가 했던 크메르 루즈 정권의 1975년에 그 역사는 비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맞아요. 피해자 국가. 2000년 동안 피해자 국가였고 기독교의 그 안티세미티즘의 희생자였단 말이에요. 그 절정이 대학살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네타냐후가 벌이고 있는 이 정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건 가해자예요. 학살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힘이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을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서에 있는 무슨 뭐 아말렉 족속, 이방인 족속, 그거를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기독교인들의 신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기독교하고 종교하면 예수의 정신을 보면 왼쪽 뺨을 맞았고도 오른쪽 뺨도 내주어라라고 네네네네.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력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 아이작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말렉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이는, 그리고 거기서 동조하는 많은 세계 교회 신자들 속에는 뭐가 없냐면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산상수훈, 예수의 평화 정신, 예수의 어떤 보편주의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포용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정신은 빼고 구약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저는 참 교회에서 많이 이제 교인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서 극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조차도 그것이 너무너무 폭력적인 책이라 탈무드 같은 걸로 생활 경전으로 극복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계속 지금 뭐 네타냐후나 국방부 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아말렉이다, 구약의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또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는 신약을 따라야죠. 아니,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잘 몰랐는데 그때 송강호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쪽이고 팔레스타인을 좀 생각하는 교회는 정말 소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선생님 교회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목회를 하니까 뭐 이번에 이 책을 내고 제가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구분하시죠. 그 정도 구분하시고 현재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그런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공감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2만 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건 누가 봐도 아닌 일에 우리나라 아니죠. 교회들이 많이 침묵하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 동조를 한다는 게 저는 참.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념 중독, 이념에 빠져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온주의,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냥 막연한 동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니까 이스라엘은 뭐,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저는 그거죠. 이 책이 이렇게 저처럼 좀 팔레스타인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공부하기도 너무 좋지만 교회에서 약간 좀 필독서로 크리스천들은 특히 좀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여기 5장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분리해달라.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의 정신이지 구약은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을 인용해서 현재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출판사 분들이 좀 교회 공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사실 이거는 그리고 원래 제목이 자네 속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러면 그 가자 지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왜 가자 사람들을 그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냐? 했을 때 여기서 아이작 목사님이나 저도 공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고통당하고 계신다. 같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는 분명한 거죠.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의 편을 들 수가 없죠. 이건 편을 들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네,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조금 더 전반적이고 조금 우리나라에서의 그 교회 현실, 그리고 이 제노사이드에 대한 좀 명명하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정말 균형이 너무 차이 나는 제노사이드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좀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단어에 대한 좀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뭐 제가 이제 뭐 운동을 하라 그러면 저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명명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르메니안 제노사이드 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태인 대학살, 킬링 필드, 그다음에 루안다, 그다음에 보스니아 20세기에 일어난 학살로만 대량 학살로만 1억 7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여기 지금 가져온 책인데 루돌프 럼멜이라고 하는 분이 네. 수치를 계산했는데 네. 100년 동안 특히 20세기에만 죽인 게 1억 7천 명인데 이게 이전에 20세기 그 주전 5세기부터 19세기까지 24세기 2400년 동안 죽인 그 수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핵폭탄이 발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문명이 발달돼서 20세기에는 대량으로 죽이는 그런 기술도 발달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폭력의 가장 극한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모든 폭력이 다 동원되는 게 학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커니즘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학살을 연구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폭력, 심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거기는 무한 폭력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힘의 불균형이 극대화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 제노사이드라는 걸로 명명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가 네타냐후를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죠, 당연히. 근데 이 국제법으로 이제 처벌된 경우는 보스니아 내전 때 있었던 그런 그 이제 학살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게 몇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의 나라의 역사에 불명예인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아르메니안 제노사이드라고 그러고 홀로코스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킬링 필드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보스니아 뭐 이제 그다음에 뭐 그 인종 청소, 루안다 제노사이드라는 이름이 있듯이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다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죠. 다 있죠. 이름이 있죠. 뭐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뭐 여러 가지 과테말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너희들이 저지른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는 게 제노사이드 기간이 가장 긴 게 77년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역사 너무 길어요. 최장 제노사이드가 아니겠는가. 이게 100년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제 저는 해결이 없다고 봐요. 이게 뭐 미국이 도와주나요? 어느 나라가 도와줘요? 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너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너희는 피해자 국가가 아니라 너희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가해자 국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국제 여론화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그런 불명예의 전당에 너희들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적어도 그 정도의 압박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 압박을 뭐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에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노사이드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이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야 된다.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